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태년 원내대표 시원하다 입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이 발언이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먼저 김태년 국회의원의 이 최고위원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들과 함께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과거에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이런 국회가 재연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집니다.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 보고도 받고 법과 예산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입니다.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과 경제가 코로나19의 풍랑에 흔들리는 국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관습과 관행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닙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 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입니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양 경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이 견제라는 이름으로 반대만 외치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오늘 출범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강 정책 개정 등 파격적 변화를 공언했다고 알려집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21대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국회법으로 정해진 날짜에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잘못된 낡은 과거로 돌아갈 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김태년 원내대표 시원합니다. 자, 21대 국회는 6월 5일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때 국회가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사실 국회가 언제 열리는지 그렇게 관심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법으로는 국회를 여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단 한 번도 제때 국회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체됐던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제때 국회를 열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줄다리기 협상 이런 것들이 다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들 자기 밥그릇 싸움했던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국회.
이게 그동안의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명령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기존의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회법을 지키겠다. 국회법을 지키겠다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장외로 나가겠다. 우리는 그렇다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자,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내놔라, 예결위 내놔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예결위 절대 안 된다. 자, 들어와라. 안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표결 처리해서 모든 상임위 위원장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180석 만들어준 거예요. 협치하지 말라고, 끌려다니지 말라고 180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시원시원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맛을 좀 선사해 주네요. 민주당이 이랬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딱 하나 바뀌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국회였어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시작은 지금부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번번이 이 미래통합당의 반대, 발목 잡기 때문에 뭐 하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줬죠. 지금 정확히 177석인데 이 177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정권을 가지고 온 것이죠.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국회까지 민주당에게 몰표를 던져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일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보겠다. 그동안에는 미통당이 반대해서 발목 잡아서 뭐해서 변명이 많았어. 좋아. 그게 변명인 걸 이제 입증해봐라. 미통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이제부터 증명해내라. 이게 바로 국민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이 준 이 180석, 177석이라는 이 힘을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주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이익관계에 따라서 서로 야합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몰표를 던져준 겁니다. 우리는 지켜볼 거예요. 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시원한 발언 보면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진다.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 보고도 받고 법과 예산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이다.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견제하라고. 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국회가 돌아가야 되죠. 법안 심사를 하고 예산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들여다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이게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것이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회에 권한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더 잘하게 만들라고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의 힘인데 이 힘을
정부를 마비시키라고 힘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이 했었던 그 많은 발목 잡기들,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들.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 자, 국회에서 제대로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대부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냥 추진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민주당은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나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구 밀어붙이게 했나요?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국회 안에서 합의를 통해서 정부안을 수정을 하든 받아들이든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약간 답답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도를 선택한 결과 국민은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수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절차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 정책이 진행이 될 거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를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거대해요. 이 거대한 정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꽤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들이 보수를 지칭하는 한 민주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거대 정당이 된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당대표의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툭툭툭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를 일단 맡아주는 게 맞다. 이해찬 대표가 정말 잘한 것. 흔들리지 않고 당을 장악을 했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할 때 이해찬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나온다 한들 바로 진화를 해버렸죠. 당에 대한 장악력, 이게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장악력,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말, 발언에 힘이 잘 안 실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반대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조중동과 이 언론들이 불협화음 더불어민주당,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런 헤드라인으로 마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흔들리는 민주당을 집중 공격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국민들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 투톱은 정말 막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 두 명이 잘 끌고 가서 정말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숨통이 좀 트이는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내대표 한 명 잘 뽑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속이 시원하니 당대표로 이낙연 전 총리가 또 올라와 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앞장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